우리 인간은 정신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우리 몸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AI는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을 때는 저희 집에 있는 로봇에 있어요, 그 AI가. 근데 회사에 가면 그 로봇 없으면 어디 있겠어요. 제 휴대폰에 있을 수 있고 책상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게 피지컬 AI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챗 GPT-4 네. 아니면 4.5 4.5 이렇게 쓰고 있는데 챗 GPT-5 기대감이 좀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샘 알트먼이 SNS에다가 더 이상은 안 한다 그랬었는데. 챗 GPT-5를 뭐 썼다 잠깐 지웠다 하고 네. 누가 또 그새 봤더라고요. 맞아요. 기존 모델하고 챗 GPT-5가 나온다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거를 제가 좀 개선해 온 장표가 있어요. 그 사이에 또 달라졌나요? 네, 뭐 좀 바뀐 건데 제 생성 AI 모먼트라고 제가 자료인데 여기 보시는 게 연도 흐름에 따른 거고 2025년까지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 그럼 뭐 이게 인공지능의 뇌의 크기인데 GPT-4까지 왔었고 예. 이제 샘 얼트만이 올 봄엔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5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 5는 뭐가 통합될 거라고 보여지냐면 요 밑에 있는 빨간 선 하나가 더 있죠. 예. 이 빨간 선 꼭대기에 딥시크 네.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딥시크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을 만들고 있냐라고 하면 제가 이 장표를 보시면 MOE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조그만 에이전트가 협력하는 것, 네. 디스틸레이션 하는 것, 또 퀀타이즈 하는 것,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훨씬 강화를 하는 거예요. 리인포스는 강화학습이라는 강화학습. 기술입니다. 이 네 가지를 꿰뚫으면서도 스케일, 규모까지 큰 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될 건 추론이 결합이 된 모델일 가능성이 커요. 추론이 결합된 모델. 지금은 챗GPT 모델은 GPT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네. 이건 일반 생성 모델로 해서 많은 것들을 학습하고 글을 잘 쓰는 애예요. 음. 그런데 생각을 깊게 잘하고 논리적인 연사를 잘하는 애가 있어요. 그게 O1, O3, O4 이렇게 나요. 아, 5가 먼저 붙은 거. 네. 깊은 생각을 하는 애들. 네. 예. 그걸 우리는 추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GPT-5가 되면 가능성이 높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MOE 디스틸레이션, 퀀타이제이션, 리인포스먼트 러닝과 관련돼 있는 것이 포괄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성능도 높이고 더 경량화되는 모델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분리되어 있던 추론 모델이 통합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음. 근데 왜 추론이 필요하냐라는 것은 조금 있다가 에이전트 시스템은 추론과 그다음에 계획 기술이 엄청나게 중요해서 그것들이 미래 에이전트 서비스나 산업의 판도를 가르게 돼요. 그리고 사실은 딥시크 때문에 놀란 게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뭐 오픈 AI 모두가 단순히 챗GPT 같은 걸 잘 쫓아낸 애가 아니라 맙소사 추론은 우리보다 잘하는데? 라는 형태가 된 거예요. 학습은 비슷하게 했고 그 아까 장표 중에 밑에 있는 네 가지 이거는 네. 직전 이경일 대표님이 출연하셨을 때 설명을 해주셨던 설명드렸던 그 뭐 거예요. 딥시크의 네. 어떻게 보면 독창적인 생각 그때도 설명을 해주셨고 독창적이지는 않은데 기존에 있었던 것을 거를 집대성해서 그걸 현실로 만들어낸 거죠. 그거 보세요. 다 기억을 못하지 않습니까? 해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혹은 저처럼 잘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직전 네. 영상 다시 한번 네. 보시면 네.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번 본다고 다 기억이 남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제가 그럼요. GPT처럼 하고 있죠. 근데 에이전트 시스템의 핵심은 이제 추론이라는 거고 그게 더 그러면 강화된다라는 개념일까요? 그렇죠. 추론 기술이 강화가 되고요. 또 이 추론 기술이 강화된다라는 얘기는 인간의 추론이 크게는 네 가지 추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최근 들어 밝혀진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정립이 된 역시 거죠. 훌륭하신 분. 네. 네. 뭐 옛날로 한번 돌아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귀납적 추론이라고 얘기 네, 들어보셨잖아요. 네. 어저께도 해가 동쪽에서 떴고 그저께도 동쪽에서 떴고 그저께는 비가 와서 몰랐는데 그저께 보니까 동쪽에서 해가 떴어요. 그럼 내일은 해가 뜰까요? 어디서 뜰까요? 동쪽에서 들 것이다. 그게 귀납적인 네, 네. 추론이죠.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연역적인 추론은 태양을 지구가 돌고 있고 또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에 있지만 태양이 뜨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원리를 먼저 정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구가 돌아가는 방향이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방향으로 하면 동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일은 해가 어느 쪽에서 뜰까? 이게 연역적 추론이에요. 네. 모델과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죠. 원리를 먼저 정립을 한 다음에
그러면 AI는 어디에 가까운 거죠? 현재 기계학습은 대부분 귀납적 추론에 들어가 있어요. 그 전에 데이터들을 다 때려 넣고 이런 게 있었으니 이런 거야. 그렇죠. 그런데 아주 고도화된 귀납적 추론은 연역적 추론을 또 해내요. 그래서 추론 엔진에 들어가는 건 귀납적 추론, 연역적 추론. 좀 어려운 말인데 유비적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유기적, 유비적. 유비, 예, 유비라는 말이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그 장우 관호 장비, 예, 할 유비. 때 유비예요. 그 영어로는 어브덕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여기까지. 모르고 싶네요. 예, 네. 예, 여기까지. 뭐 이런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추론들이 인간은 무슨 아리스토텔레스 안 배우고 뭘 안 해도 우리는 다 하는 것들이에요. 예. 태어나면서. 그거 우리 알 필요가 뭐 있어. 그냥 우리 뇌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면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업무들을 해낼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쉽게 보면 제가 갑자기 꽁돈 10만 원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 10만 원을 1시간 내에 써야 돼요. 그런데 1시간 내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온라인에서 주문할 수 있는 것도 먹을 거 있는 것도 먹을 수가 있고 네. 근데 이런 거를 제가 제 아내랑 상의를 한다 그러면 제가 못 쓰고 제 집사람한테 뺏길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혼자 음식을 10만 원어치 먹기는 배가 부를 것 같고 네네네. 그러면은 이 10만 원 갖고 뭘 할까? 상품권을 못 살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가 가설이라는 걸 세우고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추론 과정을 만들어내게 되죠. 네. 그러면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우리 인간은 도구를 쓰게 돼요. 그 도구라는 게 휴대폰일 수도 있죠. 쿠팡에 들어가 가지고선 10만 원짜리 내가 사고 싶은 거 뭐 있나 볼까? 뭐 이런 의사결정하고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뭔가의 의사결정 내리는 과정이 챗GPT에 질문하면 답이 딱 나오는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가능성과 가설을 나열하고 그 가설 중에서 내가 가진 조건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갖고 가능한 것을 추려내고 그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고 나한테 가치, 다시 얘기해서 밸류를 가장 높여줄 수 있는 것들을 채택하는 것을 우리 인간의 뇌는 전략적으로 해내는 거죠. 그게 우리 생존을 유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네네네. 어렵지 않죠? 되게 그냥 종합적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그게 입체적으로. 다른 말로 본다면은 경제학적 베니핏을 얻기 위해서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뇌가 작동되는 방식인 거예요. 네. 그럼 AI도 그렇게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추론이 굉장히 중요하고 AI 스스로가 여러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에 기반한 거를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저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야, 10만 원 1시간 내에 써야 된다고? 그러면 5만 원에 해당되는 내가 캠핑을 좋아하는데 캠핑 물건 봐놨던 거 장바구니에 있던 거 2개를 사고 그 다음에 지금 밑으로 빨리 내려가가지고서는 예를 들자면 스타벅스에 갖고 스타벅스 상품권을 사가지고서는 집사람한테 인심을 쓰고 그리고 나머지 해당이 되는 것은 커피라 사갖고 우리 직원들한테 돌려야겠다. 이런 결과에 도달해내는 과정이 존재하고 그거를 플래닝, 계획을 세워야 돼요. 네네네. 근데 그 계획을 세우는 것도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할 땐 야, 일단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스타벅스 가는 길에 쿠팡으로 접속해서 할까? 하는 형태처럼 절차를 만들게 되는 거죠. MBTI J J, 사람들처럼. 인 사람이죠. 예. 이런 거 전체를 우리는 이것도 되게 어려운 용어인데 설계한다고 누구는 얘기하고 누구는 계획을 세운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고 의사 선생님이나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이것들을 철저하게 훈련받는 거죠. 몇 년 동안. 네. 전문적인 그 일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이게 그거를 AI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귀납적으로 생각해야지. 아니야, 연역적으로 이거는 뭐 안 하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고 그런 네. 거는. 근데 AI가 아예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판단하듯이.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놀라워요. 입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를 막 호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재미난 장표가 하나가 있는데요. 네네네. 전에도 말씀으로는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 장표 한번 볼까요? 왼쪽에 있는 두개골이 우리 종족이 아니라 멸종한 종족인데 네안데르탈인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두개골이 우리 종족인 호모사피엔스예요. 사피엔스. 저 오른쪽 두개골은 동양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오른쪽은 종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데 우리 인간 종족이 대략 15종족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보면은 종족이 여럿 나오잖아요. 네네. 예, 인간 종족도 있고 난쟁이 종족도 있고 뭐 무슨 요정 종족도 있고요. 이렇게 지구상에
인간 종족이 15종족이 있는데 14종족은 다 멸종을 한 거죠. 네. 근데 놀랍게도 네안데르탈인의 두뇌 뇌 용량이 더 커요, 인간보다. 예, 10% 이상 더 커요. 그럼 더 똑똑해야 될 텐데 쟤는 멸종을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현재까지는 우리 종족은 살아남은 거죠. 왜일까? 더 큰 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효율적인 뇌로 최적화하고 협력하는 방법을 채택을 한 거예요. 지난번에 그 MOE 방식 말씀해 주실 맞아요. 때 예로 들으셨어요. 그거는 그 MOE 쪽은 여러 에이전트나 여러 LLM이 그렇게 협력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되는데 각각의 전문 네. 역할들. 이제는 그게 이제 전 지구적으로 확대가 되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플랫폼이요? 그게 이제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MCP하고 A2A라는 기술이 보편적으로 너무나 놀랍게 확산이 되기 그거를 시작합니다. 전에도 설명해 주셨다고요? 전혀 안 처음 했나? 듣는 것 같은데. 아유, 어려워가지고. MCP요? 네, MCP라는 것하고요. 네. 그 다음에 A2A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오. 참조 화면을 한번 좀 제가 봐주시면요. 머리를 극적이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네. 뭐 이런 거예요. 이걸 볼까요? 네. 얘는 노래 잘하는 인공지능, 아하. 얘는 작곡 잘하는 인공지능, 얘는 작사 잘하는 네. 인공지능, 얘는 밴드. 밴드. 그러니까 뭐 연주 잘하는. 연주를 잘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이 모든 걸 합쳐갖고 노래를 작사, 작곡을 하고 노래를 음악 하나 부르고 만드는. 반주까지 하는 걸 해놓고 싶어요. 네. 그 얘네들이 협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애들이 전 세계에 수백만 개가 있으면 누가 발라드를 잘하고 누가 팝을 잘하고 하는 걸 알 방법이 없잖아요. 또 다른 걸 본다면 예. 여기 이제 우리 그 와이스트릿으로 볼게요. 와이스트릿 대표님이 여기 계셔요. 네. 여기 PD님이 계셔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맨 오른쪽 위에. 예, 여기 대표님. 네네. 아 이게 네. 저희 그림 중에서 네, 슈퍼바이저. 네. 슈퍼바이저라는 것은 감독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 감독자로 계셔요. 네. 그래서 어떤 방송을 할까? 그럼 여기 작가님. 그럼 우리 어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이 PD님. 네. 촬영하고 뭘 하는. 어. 그리고 이제 편집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대표님이라는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통제를 하고 관리하고 데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조직이 되는 거죠. 어. 이제 AI 스스로 조직을 만들게 돼요. 아하. 이 AI가 저걸 한다고요? 네. 그게 바로 에이전틱 AI의 핵심이에요. 내가 여러 AI 예를 들어서 커서 AI도 쓰고 챗GPT도 쓰고 뭐 달리도 달리도 쓰고 뭐 배우2도 쓰고 이게 아니라 그 그- 인공지능들이 네. 또 다른 인공지능들을 부리고 그렇죠. 내가 혼자 이거 썼다 저거 썼다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협업을 하고 야 우리는 주가 차트 분석 못하잖아. 그러면 주가 차트 분석 잘하는 AI 어디 있어? 그럼 야 수소문해봐. 그래서 그 AI를 찾아서 걔한테 야 차트 분석 좀 해봐 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약간 그런 겁니까? 보락보락한 이제 힘센 터미네이터가 와갖고 난 주식은 잘 안 되는데 주식 맞아. 잘하는 AI 데려다가 공부해보고 그렇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걔한테 위임을 해요. 위임을 네. 그러면 전 세계에 어. 그런 AI 에이전트가 수백만 개가 된다. 그럼 도대체 누가 주식 차트를 잘 읽고 누가 정치를 잘 알고 누가 투자를 잘하고 누가 방송을 잘하고 이런 거 알 수 없잖아요. 그냥 각 인간들의 전문가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등록시키는 기술이 바로 MCP예요. 아, MCP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은 도대체 누가 노래를 잘하는 AI야, 누가 주식 차트 잘 읽는 AI야, 누가 글 잘 쓰는 AI야, 누가 영상 잘 만드는 AI야. 하나일 리가 없잖아요, 전 세계에. 네. 그런 것들을 AI가 찾고 호출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야, 그거 갖고 누가 예를 들자면은 파워포인트 누가 잘 만들어? 그럼 그렇게 조사하고 낸 걸 딱 던져주면 파워포인트 만드는 AI가 또 딱 쓰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거 내 친구들 중에서 고객분들한테 이메일 다 보내. 그러면 그 이메일 관리하고 이메일 보내는 에이전트가 이메일까지 쫙 발송해 주는 거예요. 뭔가 AI 채용 사이트 같은데요. 맞아요. 어. AI 채용 사이트 아주 적합한 AI 표현이죠. 알바몬, 알바몬. 알바 AI 모이세요. 그래서 MCP라는 거는 클로드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엔트로픽이라고. 이 회사가 재작년도에 재창을 해요. 자기네가 미래 비전을 봤더니 이제 미래는 이런 AI 에이전트가 수십만 개, 수백만 개 나올 텐데 근데 어떤 애가 똑똑하고 어떤 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또 도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파워포인트라는 도구도 있고 이메일이라는 도구도 있고 굉장히 계산자라는 도구도 있고 네네네. 그러면 이런 건 누가 잘해? 그리고 실제로는 예를 들자면은 유튜브에다가 등록을 해주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도구들은 어디 있어?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채용하는 알바몬 같은 데다 그걸 등록을 해주면은 내가 갖다 써야 되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들끼리 소통을 하고 그들끼리 협업을 하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우리는 프로토콜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모스보. 모스보죠. 예, 예. 그게 나도 알고 너도 알 수 있는 거를 표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하고 도구들 사이에 협업을 하고 내가 야 그러면 어라고 안 듣고 야라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표준 체계를 엔트로픽이 제안을 하게 돼요. 그때는 경쟁자였던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거들떠도 안 봤거든요. 근데 그게 1년 반 만에 야금야금 시장을 잡아먹기 시작하더니 MCP 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포털 사이트네요. AI를 위한 포털 사이트예요. 그 종합 쇼핑몰이고 우리 그리고- 쿠팡인데 너 여기 안 들어올 거야? 그런 거죠. 이거네요. 그거예요. 그렇게 들어간 게 바로 MCP가 되고 MCP 이코시스템이라고 제가 지금 자료화면에다 넣었는데 네. 없는 게 없어요. 여기 가보면. 이미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도구하고 AI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 만에 이런 세상이 왔냐? 8개월 만에. 그러니까 AI 서비스들의 포털 사이트 같은 거고 저기 가면 다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AI 서비스들을 컴퓨터에다가 이제 구글 크롬에다가 즐겨찾기로 한 내가 쓸 수 있는 거 한 10수개만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많고 많아. 내가 모르는 서비스들도 정말 많은데 근데 저기 가면 그거겠네요. 내가 어떤 서비스를 쓸 거야라고 하나하나 클릭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일 하나만 시키면 자기네가 이거는 저기 고수를 불러오면 됩니다. 그렇죠. 이거 고수를 그것도 불러오면 아니에요. 됩니다. 대표님 AI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AI가 야, 이 문제를 풀려면은 도대체 어떤 AI가 필요하지? 그게 추론이에요. 이거 했더니 일단 시장 조사를 해야 돼.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표님께서 AI한테 숙제를 내는 거예요. 네네네. 와이스트리트에서 교육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IR 프로그램이 연계된 VIP 서비스를 기획하고 이거를 마케팅까지 연결하고 싶어. 자, 네가 계획도 세우고 모든 거 준비해봐. 라고 업무 지시를 딱 했어요. 그러면 얘가 추론에 들어가. 야, 이걸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지? 그럼 첫 번째, 시장 내에서 이 경쟁자는 있어? 이 비슷한 서비스는 있어? 하고 벤치마킹을 해요. 그리고 벤치마킹한 결과로 경쟁자 중에서 이런 경쟁자가 있고 저런 경쟁인데 우리가 차별화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차별화 서비스를 하면 좋겠는데 그럼 그 차별화 서비스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지? 예를 들면 그 준비를 하기 위한 또 AI를 찾아요. 그 AI가. 그러면 그걸 타겟한 고객들은 고객 잠재군이 우리의 구독자 중에 계실까? 그럼 그 구독자분이 어느 후보가 될지를 또 찾아요. 그다음 그 구독자에게 이런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설문을 해보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메일로 그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를 와이스트리트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이메일까지 작성해서 보내요. 그리고 그 답변을 보면 답변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받아서 그럼 이걸 갖고 우리 이대호 대표님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면 기간하고 인력하고 예산이 필요하네. 야, 예산 잘 짜는 애 불러가지고선 예산을 또 짜요. 이렇게 해서 대표님한테 내놓게 되는 거죠. 그냥 알아서. 그게 바로 에이전틱 AI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벽지는 김 씨가 잘 바르고 맞아요. 미장은 이 씨가 잘하고 뭐 박 씨는 저 수도 잘 고치고 모아서 그냥 알아서 해주듯이 토탈. 그렇죠. 그게 에이전틱 AI인데요. 그 중에서도 MCP는 그들 사이에서 호출해야 되는 도구나 에이전트들 사이에 연결해 줄 수 있는 말 그대로 포털이자 허브가 돼가고 있는 거죠. 강력하네요. 그런데 이걸 지켜보고 있더니 뒤늦게 요즘은 늘 구글이 뒤통수가 아니죠. 뒷북을 치다가 요즘 좀 정신 차리고 있는데 야, 그러면 저거 뺏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는 A2A라는 것을 2달 전에 내놓게 돼요. 근데 이게 네. 그 예전 인터넷 초창기 패권을 누가 잡았냐 보면은 포털 잘 만든 맨 처음에 야후였죠. 검색 엔진 그죠? 그리고 야후, 네이버가 구글, 됐죠. 우리나라는 네이버. 네. 나중에 가면은 쇼핑도 먹고 카페, 메일도 맞아요, 먹고 다 먹었는데 네. 근데 이거는 하나의 포털 사이트처럼 첫 번째 잘한 사람이 모든 시장을 다 독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만들 수는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빅테크들이. 왜냐하면 이 MCP 프로토콜이 완전히 산업 표준처럼 돼가고 있는데 오픈 소스에다가 모든 게 개방된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장 내일의 와이스트리트 안에도 MCP 서버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개방 시스템으로. 근데 그게 구글에서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색깔을 바꿨어요. MCP는 뭐냐면 주로 AI하고 AI 연동하고 실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도구들의 포털에 가까워요. 예를 들면은 내가 장비를 갖고 뭘 고쳐야 돼요. 그러면 야 벤치 어디 있어? 야 저 이게 드라이버 어디 있어? 야 뭐 좀 가져와봐.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거에 네네네. 가깝다면 구글은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라 그래서 AI들끼리 협업하기 위한 것만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잡사이트 여러 개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비슷하게 색깔이 다른 또 잡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이 둘이 경쟁이라기보다는 상호 협력할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비유를 해서 죄송한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은 도배 잘하시는 분, 미장 잘하시는 분, 장판 잘하시는 분, 수도 잘 만지시는 분하고 그냥 단톡방 하나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 안에서 소통하세요. 맞아요. 알아서 결과물만 나한테 가져오시고. 그럼요. 그게 또 구글 시작한 건 이제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여전히 빠르게 바뀌고 뭔가 바쁘냐? 엄청 바쁘죠. 근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기초적인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게 A to A건 뭐 MCP건 MCP 죠. 누가 그걸 잘 하건 그냥 내가 물어보는 거 답이나 하라고 이거잖아요. 답이 그냥 아니라 이제는 너 이거 하라고 하면 그 결과까지 잘만. 예를 들면 만들어 오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드려도 좋을까요?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AI한테 야 네가 생각하기에 요번에 대통령 당선될 사람에게 이 당선됐을 때 주가가 올라갈 종목을 찾고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거기에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투자를 하고 80점을 절묘하게 잘해서 팔아. 알아서 사고 계좌에다 파는 거. 그 종목들 담아 놓고 네. 지금 그것도 일부 MCP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하면 너 답만 잘해가 아니라 행동까지 해야 돼요.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 와. 그러면 그래서- 내 계좌에 포트폴리오가 다 갖춰져 있는. 네, 네. 갖춰져 있고 심지어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파는 것까지. 왜냐하면 난 한마디 사는 것보다 했는데. 힘든 게 파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원칙을 뭐 안 지키니까. 속된 말로 테마주라고 얘기하는 거 되고 나면은 떨어지지 않겠어요. 예. 근데 언제까지 지고 있다가 파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까지 내리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행동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피지컬 AI라는 것에 많은 분들이 야. 꽂혀 계신데 피지컬 네. AI 이전에 중요한 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틱 AI예요. 지난번에도 이 장표 갖고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네. 젠슨 황이 얘기를 했던 좀 거예요. 밑에 있죠 젠슨왕. 네. 네. 그래서 퍼셉션 AI 그러니까 음성 인식하고 텍스트 인식하고 하는 인식 AI에서 제너레이티브 AI 그러니까 뭔가 생성, 글도 생성하고 음악도 생성하고 이미지도 생성한 그 다음이 바로 에이전틱 AI로 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얘기한 코딩 어시스턴트 이 시장 날라간다 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젠슨 저 즈음 와 있는. 요쯤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에이전틱 AI 없이는 피지컬 AI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이전틱 AI가 바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비로소 물리 세상으로 인공지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겠어요? 운전하는 애도 그 피지컬 AI인 자율주행.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에이전트가 들어가야지 제대로 된 피지컬 AI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피지컬 AI가 뭐냐? 우리 증권사 가면 투자를 해주는 투자 상담력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네네네네.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대체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전틱 AI가. 사고 팔고.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네. 육체적인 걸 대신하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 뭐 않죠. 빨래 개는 거, 물건 네, 네, 나눠주는 네, 거, 네. 야 물건 무거워 받아 빨리 받아 물 떠와 이게 아니라 분명히 로봇이 한 대인데 얘가 때로는 변호사 역할을 나한테 해주고 때로는 회계사 역할을 해주고 때로는 주식 전문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얘가 물건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회사를 갔더니 제 휴대폰에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피지컬 AI라는 것은 AI가 피지컬 물리적 공간에 어디든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있을 수 있게 돼요. 자비스네요 완전히. 자비스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리적 AI라는 건 몸을 가지는 몸에 갇혀 있을 것 같아요. AI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의 우리- 상상은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정신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우리 몸에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그거는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AI는 생물학적인 한계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을 때는 저희 집에 있는 로봇에 있어요. 그 AI가. 근데 회사에 가면 그 로봇 없으면 어디 있겠어요. 제 휴대폰에 있을 수 있고 제 책상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자동차를 타면은 자동차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피지컬 AI인 거예요. 아이언맨이 자비스랑 이 수트 내에서도 얘기하고, 얘기하고. 집에 가서도 얘기하고 차에서도 얘기하듯이 그럼요. 언제 어디서나 같이 있을 수 네, 있는. 네. 근데 그 세상이 이제 거의 다 왔다는 거네요. 거의 다는 아니고요. 한참 걸릴 거예요. 아 한참 걸려요? 예, 왜냐면 에이전틱 AI가 어느 정도 피지컬로 가야 완성이 되니까. 돼야지 피지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A2A랑 MCP라는 게 그러면 이제 에이전틱 AI 시장으로 이제 막 진입한. 막 진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LLM 기준으로 보자면 생성 AI가 글 잘 쓰는 AI에서 깊게 생각하는 AI로 발전하는 거고요. 예. 사람처럼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막 10분씩 생각해요. 애가 미쳤어요. 10분씩 생각해요. 잠시만요. 그러면 네. 뭔가 더 나은 걸 추론을 하고 있다라는 방증일 텐데 네. 이게 뭔가 뭐 메모리가 딸리고 GPU가 딸려서가 아니라 인간처럼 진짜 깊게 생각을 하는 진짜 박사님이 논문 쓰듯이 네.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딥 리서치라는 말도 써요. 깊게 생각해요. 그래서 깊게 생각하는 거를 젠슨 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에이전틱 AI 시대로 가면 당신들은 GPU가 더 많이 필요할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챗GPT처럼 한 번 질문하면 대답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협업을 하는데 10분씩, 20분씩, 30분씩 이렇게 시간이 걸릴 거고 근데 그걸 인간이 하면은 일주일 걸릴 거를 30분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AI들이 서로 협력할 때. 근데 그거를 시간을 써가면서 수많은 에이전트가 협력하니까 더 많은 GPU가 너희들은 필요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엔비디아 주식 사도 돼. 라고 젠슨 황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테스트 타임 리즈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테스트 타임 리즈닝.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시도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최근을 해봤자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깊이 생각하고 논문 뭐 몇 개월 동안 연구해서 쓰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근데 황 사장님은 어찌됐든 간에 GPU 더 많이 사시라. 더 많이 그렇게 데이터 센터 하면은 지으셔야 된다. 걔가 어. 제가 일주일 만에 할 만한 업무를 뭐 3분 만에 끝내버리는 거죠. 5분 만에 끝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딥 리서치를 하면서 얘가 5분 10분 동안 생각을 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기술로 당길 수 있다라는 당길 수 이야기죠. 있기도 하는데 만약에 하드웨어로 당기면 얘는 더 깊숙이 생각할 거예요. 또. 아우 뭐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말 그대로 이제 깊이 생각한다는 범주가 어딘지를 보면은 저희가 굉장히 놀랄만한 정도까지 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 네네네. 네.